검찰이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이 확인됐다면서 재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제 검찰은 전담팀을 꾸렸죠. 네.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가장 이춘재와 관련된 이제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 한 걸로 알려진 네.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 윤모 씨에 대해서 진범으로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제 국가수 감정 결과가 조작이 됐다. 네.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재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형사와 관련된 재심, 특히 살인과 관련된 재심에서는 검찰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의견서를 냅니다. 예. 그래서 원래의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선고된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번 사건은 워낙 명확하게 특히 그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 지금 경찰에서 입건한 사람은 6명이잖아요. 그래서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하고 직권남용하고 뭐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예.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에서 나온 감정 결과가 조작이 됐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진범은 더군다나 이제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진술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이 윤모 씨의 재심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판단하고 예.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던 당시에 그 채모가 조작이 됐다는 건데 조작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동일하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됐는데 네. 이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음모가 아니라 스탠다드 즉 표준 시료 음모에 불과했었고 윤 씨의 채모가 아니라 제3자의 채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두 대상을 상정한 것 자체로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에 이춘재의 8차 사건 자백만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의 자백만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즉 불법 감금 가혹행위가 밝혀지고 그렇죠. 이후로 이 원 판결에 증거된 감정, 이 국가수 감정이 조작이든 오류든 허위임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뭐 검찰은 이게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오류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어떻게 이제 좀 검찰하고 이제 발표해야 경찰이 될까요?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예.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현장에 있던 채모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진범으로 지목되는 윤모 씨의 씨, 채모를 예. 비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검찰 입장은 이번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해보니까 이 채모도 현장에 있던 채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테스트용 채모였고 네. 그다음에 윤모 씨 채모도 윤모 씨 채모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명확하게 조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경찰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시료 분석 결과의 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을 시켰다. 그래서 거기에 뭐 첨삭, 가공, 배제 이런 부분은 있어서 중요한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좀 약간 의문되는 것이 물론 검찰의 주장이 틀린다 하더라도 네. 근데 경찰 주장 자체만 한다 하더라도 시력 분석 결과 값을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조작이 아닐까. 조작하고 뭐가 틀릴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물론 검찰에서 말하는 채무 자체를 바꿔치게 한 거하고 예. 이제 바꾸게 한 거하고 물론 어떠한 시료 분석값을 거기에 이무대로 넣은 거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윤모 씨가 진범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증거에 경찰이 주장을 그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왜 이무대로 값을 정해서 네. 오류가 되게 하느냐 이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가수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고 예. 윤모 씨가 진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과 검찰의 어떤 주장은 좀 틀리긴 하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윤모 씨를 진범으로 잘못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일단 뭐 검찰은 당시 그 경찰 수사팀이 감정서 조작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여기까지 가담된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일 그 중요한 인물인 국가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왜 동기는 무엇이고 또 과연 그 당시에 경찰은 관여가 된 건지 그거는 더 이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조작이 됐든 오류가 났든 간에 왜 이런 그럼 결과가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그거는 결국은 못 밝히는 건가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재심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왜 이렇게 오류인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감정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발표를 하면 경찰이 반박하고 경찰이 발표를 하면 검찰이 반박하는 그렇죠. 두 기관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예. 경찰이 이 샘플 자체가 제3자의 채무가 아니다. 윤 씨의 채무가 맞고 만약 제3자의 채무였으면 그 제3자를 당시에 곧바로 검거를 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뒤늦게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조사를 한다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검경이 이 윤 씨가 그동안 받아왔던 고통을 감안해서 두 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재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네. 취해야지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한 뭐 여러 가지 그 갈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이번 사안을 놓고 재심을 청구한 상황인데 법원에서 지금 뭐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춘재의 또 증언이 있고 자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재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춘재 연쇄살인 예, 사건으로 예, 예. 이름 바뀌었죠. 지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네. 이름이 바뀌었죠. 한 10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근데 8차 사건 하나만 진범을 잡았다고 당시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진범마저도 사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그 결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경찰 자체도 뭐 같은 경찰이지만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을 다 불법 행위에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고 또 국가수혜와 감정수혜도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명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재심 청구 사건과 다르게 예. 재심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볼 수 있고 단지 이제 그 이춘재가 이제 진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윤모 씨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 사실은 뭐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현행 법칙에 의하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형사보상금은 그 당시 최저임금의 최대 한 5배까지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972년도에 이제 춘천강간 살인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사건에 예를 들자면 한 15년 복역했거든요. 그래서 형사보상금을 한 9억 좀 넘게 받았고요.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 23억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구금 기간도 훨씬 더 길고, 네. 그다음에 구금 기간이 그 72년도가 아니고 그 이후이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도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형사 보상이랄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금액도 예.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돈으로 그 시간을 보상을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사보상금이 있고 국가보상금이 따로 있는 거죠.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에 대해서 일일 얼마씩 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예. 국가에서 경찰들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예. 뭐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뭐 금전적인 보상으로 충분히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보상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금전적인 상태인 거죠? 보상과 무죄 판결의 공시가 있긴 합니다. 무죄 판결. 예, 예. 윤 씨가 반대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을 공시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한데 예. 이 사건은 검사가 재심 개시 결정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도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했습니다. 6개월 더 지체가 됐었고 예. 김신혜 씨 사건의 경우에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항고하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재항고를 함으로써 3년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 그만큼 반성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찰, 법원도 윤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 그 말을 듣고도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 우리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오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각자의 수사기관도 겸허하게 반성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그 반성의 시간도 좋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검찰이라든지 경찰 당시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춘재 그 자백에서 그러니까요. 시작이 됐다는 것이 참 씁쓸하긴 해요. 이춘재 자백으로 인해서 당시 수사 과정의 비위 그리고 수사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네.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차제에 피고인이 어떠한 항변을 했을 때 그냥 하는 이야기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단계가 3단계나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이 있으면 예.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혹시나 실체 진실과 멀어지는 수사 결과, 실체 진실과 멀어지는 재판 결과가 있지 않은가 의심해보고 반복해보고 그 의견을 잘 들어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존립 근거가 없고 그렇다면 예. 국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 정말 앞으로 뭐 더 이상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좀 이번 기회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